죄송한데요. 저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이지혁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방금까지도 지은호가 웃으면서 전화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혁 눈앞의 지은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그 옆에 서 있던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던 장면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지은호는 이지혁을 못 알아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지혁이 연인이라고 오해했던 한우진은 대체 지은호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한 줄로 이어졌는지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뒤에 나오는 한 장면 때문에요. 고성이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눈물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지혁은 요즘 자꾸만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원래 이지혁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비혼주의라는 말로 자기 마음을 정리해버리는데 익숙했는데요. 지은호가 자꾸 흔들어놨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면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 지은호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더 화가 나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지혁이 이상한 걸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지은호가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늘 한우진을 만나고 나오더라고요. 지은호는 누군가를 숨기듯이 조심했고 한우진은 지은호 앞에서만 유난히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지혁은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절대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하필 병원이지? 왜 하필 남자랑 자주 만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호가 한우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지혁이 알던 그 믿음의 눈빛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그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을 겁니다. 오해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런데 오해라고 말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지혁은 결국 결심합니다. 한우진을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요. 지은호를 흔드는 존재가 누구든 이지혁은 그냥 두고 못 봤을 겁니다. 이지혁은 내 사람이면 내가 지킨다는 성격이니까요. 다만 그 내 사람이라는 말이 아직 지은호에게 꺼내지 못한 마음이라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도 지은호는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 병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웃으려 했을 거예요. 한우진 앞에서는 더 밝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한우진이 아픈 걸 보는 게 지은호에게는 늘 죄책감처럼 남아있었을 테고요. 한우진이 낮게 물었을 겁니다. 은호야, 너 오늘도 힘들었지? 지은호는 고개를 흔들며 웃어버리려고 했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오빠가 더 힘들죠. 그런데 지은호가 괜찮다고 말하는 날은 보통 제일 안 괜찮은 날이거든요. 실제로 지은호는 요즘 자꾸 작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고요.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요.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보고요. 스스로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말하려다 말았을 겁니다. 겁났을 테니까요. 자기가 흔들리면 한우진도 무너질까 봐요. 지은호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아픔을 뒤로 빼고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병원에서 지은호에게 정밀 검사를 권했는데요. 지은호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한우진이 단호하게 끊었을 겁니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 검사해.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위로이자 명령이었겠죠. 드디어 누군가가 지은호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호 상태가 알츠하이머 소견으로 보인다고요. 정확한 진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기억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따라붙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진짜 무서운 건요. 지은호가 쓰러지거나 울부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웃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기 싫으니까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말해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지혁이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를 마주치게 돼요. 이지혁은 마침내 한우진과 부딪히려고 병원에 온 날이었고요. 지은호는 마침 병원에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한 발 다가가 이름을 불렀겠죠. 지은호. 그런데 지은호는 멈칫하더니 낯선 얼굴 보듯이 이지혁을 봅니다.
죄송한데요. 저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은 머리가 새하얘졌을 거예요. 질투도 분노도 단판도 다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지은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요. 이지혁이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말했을 겁니다. 은호야, 나야. 이지혁. 지은호는 눈을 깜빡이며 한 번 더 봤는데요. 그 눈빛이 더 잔인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을 애써 떠올리려는 눈빛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려는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때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딱 잡고 한 발 앞에 섭니다. 잠깐만요. 지금 은호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 말 하나가 이지혁을 더 폭발시키기 쉬운 상황이었죠. 이지혁은 이미 한우진을 연인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지금 이 남자가 지은호의 옆자리를 차지했다고 믿었고 그 자리에서 지은호가 자기를 잊어버렸으니까요. 이지혁은 한우진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지은호랑 무슨 사이입니까? 그 순간 한우진 얼굴이 굳었을 거예요. 한우진은 변명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흔들리는데요. 여기서 관계를 설명하는 순간 지은호의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죠.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안전이 먼저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한우진은 짧게 끊었을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지혁을 더 미치게 만들죠.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사이인가? 숨겨야 하는 관계인가? 이지혁은 그렇게 오해를 더 깊게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저 오늘 약 먹었나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지혁은 오빠라는 단어를 듣고 더 흔들렸고요. 그런데 그 오빠가 자기 말고 한우진을 향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지혁 가슴은 찢어졌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은호가 연인에게 보낼 오빠가 아니라 정말 가족에게 던지는 오빠 같은 톤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그 작은 어긋남을 붙잡으려 했는데요. 그 순간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지은호의 기억이 무너지는 현실이니까요. 그날 이후 지은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처럼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 뒤에 작은 실수들이 자꾸 늘어나요. 지은호는 약속 장소에 갔다가 여기 맞나요? 를 2번 묻고요. 지은호는 메모를 썼는데도 메모를 잃어버리고요. 지은호는 분명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듣는 얼굴을 해요.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더 애썼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라는 마음이요. 지은호는 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지은호에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공포니까요. 한우진은 지은호 곁을 더 붙잡았을 겁니다. 지은호가 웃을 때도 지은호가 멍해질 때도 한우진은 늘 같은 목소리로 말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이 말은 사실 한우진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겠죠. 한우진도 겁나니까요. 지은호가 자기 이름을 잊는 순간이 올까 봐요. 이지혁은 그걸 멀리서 봅니다. 이지혁은 미쳐버릴 만큼 흔들렸을 겁니다. 질투가 다시 올라오다가 곧바로 죄책감으로 꺼집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질투를 해? 이런 생각이 이지혁을 계속 때렸겠죠. 그래서 이지혁은 결국 결심합니다. 오해든 뭐든 일단 지은호를 지키는 쪽으로요.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졌을 겁니다. 말을 크게 하지 않고요. 감정을 들이밀지 않고요. 대신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은호야, 나 이지혁이야. 너 괜찮아. 기억을 붙잡아주는 건 결국 반복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변수가 들어옵니다.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원래 눈물로 사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성희는 늘 계산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상태를 알게 된 순간 고성희가 진짜로 흔들리는 장면이 생겨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마주했을 때 지은호가 고성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그 한마디가 고성희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지은호가 기억을 잃는다는 건 고성희에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의 대상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고성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벌인 일은 누군가의 인생을 오래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입술을 떨면서도 애써 품위를 지키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은호가 고성희를 정말 모르는 눈으로 보니까요. 고성희의 방어가 뚝 깨집니다. 고성희가 결국 울면서 말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이 사과가 진짜인지 아니면 뒤늦은 공포인지 시청자는 헷갈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성희는 늘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들킬 것 같으면 울고 흔들릴 것 같으면 사과하고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타이밍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잔인합니다. 고성희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데도 지은호는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를 수 있거든요. 지은호는 기억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죄를 묻기도 전에 죄의 이름부터 잊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긴장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함께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고성희의 과거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록과 증거를 모으던 그 프로젝트요. 그런데 지은호가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요. 지은호 머릿속에만 있던 퍼즐 조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은호가 직접 겪었던 느낌, 지은호가 기억하는 날짜, 지은호가 확신했던 연결고리,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한우진은 그걸 직감했겠죠. 그래서 한우진은 서둘렀을 겁니다. 은호야, 지금부터는 말로만 두지 말자. 내가 기억 못해도 기록은 남게 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무너졌을 겁니다. 지은호는 원래 사람을 믿는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기록을 믿어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지은호를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지은호를 너무 아프게 만들었겠죠. 이지혁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혼란에 빠집니다. 이지혁은 지금 지은호를 지키고 싶은데요. 지은호가 자신을 잊어가는 공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은호가 나를 잊어도 나는 지은호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랑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랑은 가끔 선택이지만 기억은 삶 자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지혁은 한우진을 붙잡고 단판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오해에서 시작한 단판이었는데요. 이제는 질투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에게 말하겠죠. 당신 지은호 옆에 계속 있을 거면 제대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순간 한우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한우진은 조용히 말해요. 책임져요. 난 지은호 오빠니까. 이 한마디가 이지혁 가슴을 그대로 때립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연인이라고 오해했던 관계가 사실은 가족이었다는 걸요. 이지혁은 얼굴이 굳을 겁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요. 지은호가 혼자였던 게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그걸 오해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요. 이지혁은 그제야 한우진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한우진이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한우진도 환자였고 한우진도 불안했고 한우진도 지은호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티내지 않았던 거죠. 지은호 앞에서는 오빠여야 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무섭습니다. 지은호가 기억을 잃어가는 속도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고요. 어떤 날은 이지혁을 알아보다가 어떤 날은 다시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 상황을 사죄로만 끝내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성희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진짜 죄책감이라면 다행인데요. 만약 고성희가 두려워서 울고 있다면요. 고성희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지은호가 기억을 잃기 전에 지은호가 들고 있는 기록을 없애려 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한우진은 더 서둘러야 하고요. 이지혁도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지혁은 이제 지은호의 마음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지은호의 시간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마지막에 지은호가 조용히 한마디를 할 겁니다. 저요, 무서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더 잔인해요. 근데 누구한테 무서운 건지도 자꾸 헷갈려요. 지은호가 무서운 건 병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지은호의 기억이 사라지면 고성희의 죄도 같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은호가 잊어도 기록이 남아 고성이를 끝까지 붙잡게 될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여지를 남기고 끝납니다.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꼭 붙잡고 싶어 한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다음 편에서 지은호 입에서 나올지 아니면 끝내 사라질지요.